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귀한 삶의 간상 2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탄에 대해서는 지금 동영상을 업로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긴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6가지 준비했는데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두 귀가 어깨까지 드리워진 사람은 그 귀중함이야말로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6가지는 다 상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옮겨 적은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귀가 어깨까지 이렇게 드리워져 있죠. 굉장히 길죠. 이것을 수견이라고 합니다. 어깨까지 드리워진 귀란 뜻이죠. 이렇게 어깨까지 드리운 사람은 굉장히 귀중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이 형상을 보고 이렇게 상법에 적용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형상을 보고 상법에 적용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팔이 무릎까지 닿으면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 역시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인물로 봐도 이성계도 귀가 굉장히 길쭉합니다. 그리고 삼국지 유비도 귀가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자신의 귀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귀가 긴 것은 좋은 귀입니다. 이 귀가 긴 것은 또 장수의 조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귀가 얼굴보다 지나치게 깨끗하고 희고 귀의 생김이 눈보다 높이 솟아있는 사람. 얼굴보다 귀가 깨끗하고 흰 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귀의 생김이 눈보다 높이 솟아있는 사람. 이런 얼굴인 거죠. 이 귀가 눈보다 높이 솟아있는 사람. 이런 귀가 귀한 사람이 귀라고 합니다. 깨끗하고 희다. 하지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귀한 사람은 귀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귀한 사람은 귀한 눈은 있으나 귀한 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점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귀가 눈보다 높고 우뚝 솟아있는 듯한 귀는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몸은 작은데 음성이 웅장하면 부귀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몸은 작은데 몸이 작다는 건 음양 이치로 따지면 음에 해당되죠. 음성이 웅장하다. 이것은 양입니다. 부귀가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이 음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법에 따라서 약간 차이겠지만 사람을 놓고 평가할 때 음성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그런 관상법도 있습니다. 그만큼 음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성은 웅장해야 됩니다. 좀 울림이 있어야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얼굴이 방정하고 귀가 큼직하면 사회까지 명예가 높다. 얼굴이 방정하고 귀가 큼직하고 사회까지 명예가 높다고 그랬습니다. 이 역시 부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상을 한번 보십시오.
불상을 보면 이런 모습이죠. 얼굴이 방정하고 귀가 큼직하면 사이까지 명예가 높다 그랬습니다. 명예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눈썹이 눈보다 높으며 이마가 광활하고 귀가 어깨까지 들여진 사람. 또 반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눈썹이 눈보다 높다. 이런 눈썹입니다. 전태궁이 넓은 거죠. 눈썹과 눈 사이 이 부위를 전태궁이라고 합니다. 전태궁. 밭전자에다 집택자입니다. 이 전태궁이 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가 광활하고, 이마가 좀 넓은 거죠. 귀가 어깨까지 들여진 사람. 귀가 길어서 어깨까지 들여진 수견이죠. 이런 얼굴입니다. 단 주위에서 살펴야 될 게, 내 친구는 이 전태궁이 넓은데 사는 거는 형편없이 산다,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부위만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을 살펴야 됩니다. 눈썹이 높아도 눈이 좋지 못하면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이 좋고 눈썹이 이렇게 높게 자리한, 전태궁이 넓은 이런 관상은 굉장히 좋은 관상입니다. 이런 분이 누구냐면 김연아 씨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기문 총장도 역시 눈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마가 높고 지고 부위는 두터우며 난대와 정의가 서로 상하고 눈이 수려하고 눈썹이 맑고 얼굴이 반듯하게 피어있는 사람. 이마가 좀 높아야 되죠? 이마가 좀 넓고 높아야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마는 하늘입니다. 하늘이 좁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마가 좀 시원하게 좋아야지 좋은 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자리 하는 사람 치고 이마가 아주 좁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귀가 역시 또 어깨까지 들여진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귀가 어깨까지 들여지고 지고 부위는 두터우며, 지고라는 것은 땅을 얘기합니다. 땅의 창고죠. 이 턱이 두터워야 됩니다. 땅이 이 두터운 것은 하늘이 넓고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마가 넓고 광활하면 땅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넓어야지 좋은 것입니다. 난대와 정의가 서로 상응하고, 난대 정의는 콧방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왼쪽이 난대, 오른쪽이 정의입니다. 서로 상응한다는 것은 두터우면서 큼직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눈이 수려하며 눈썹이 맑고 얼굴이 반듯하게 피어있는 사람. 귀는 눈입니다. 눈. 다른 부위가 좀 떨어지더라도 눈이 좋으면 귀한 사람의 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마가 높고 지고 부위가 두터우며 난대중가 서로 상하고 눈이 수려하며 눈썹이 맑고 얼굴이 반듯하게 피어있는 사람. 아주 귀한 관상이죠. 역시
부처님은 한번 이미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귀한 관상인 것입니다. 오늘은 귀한 사람의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 안 한 것은 이 내용을 그냥 읽고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